바로 오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브렌트포드 간의 2023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할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15승 13무 9패로 리그 9위를 차지했는데요. 8위 토트넘과 승점 차이가 불과 한 점밖에 나지 않았던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닌 팀인데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에게 지난 시즌 1무 1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토트넘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시작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경기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으로 뛰는 공식적인 첫 경기이기 때문인데요. 개막 직전 송케듀오의 케인이 미넨으로 끝내 이적했고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며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는데요. 캡틴 소니는 선수단 앞에서 하나가 되자. 이번 시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경기에 집중하고 하나가 된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연설하며 팀을 단합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토트넘의 경기는 2대2로 비겼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드러났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점유를 중시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역시나 이제 수비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가 떠난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서 득점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과 희망이 있었으나 경기의 전술적인 기조는 프리시즌과 다름없이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라인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보여준 이 행동에서 토트넘 팬들은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추갈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호각을 이루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의 이날 선발 명단은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한 가운데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셉스키가 3톱으로 배치가 됐는데요.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김지수 선수가 2군 소속이지만 프리시즌 기간 동안 1군 경기를 소화했었지만 이번 경기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코리안 더비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날 경기 내내 메디슨 선수의 이선 플레이가 예리하고 날카로웠는데요. 메디슨 선수가 왼쪽 페널티 박스 바깥 부분에서 직접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프리킥 크로스를 올렸고 이 프리킥 크로스를 로메로 선수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문전에서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전에도 로메로 선수가 경합 도중에 머리를 다쳐서 좀 쓰러진 장면들이 있었고 이 헤딩 장면 이후에도 조금은 띵해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장면 이후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기운이 좀 올라왔기 때문인지 로메로 선수는 엄지를 지켜 올리면서 벤치를 향해서 괜찮다 뛸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빈손 산체스를 몸까지 풀게 하고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로메로는 계속 뛰겠다고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에는 조끼를 내동댕이 치고 라커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항명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후반전에는 다시 벤치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경기를 지켜봤는데 로메로 선수가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의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적극적인 공격에 힘입어 토트넘 1대0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에는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더 날카롭게 전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4분 브렌트포드의 옌센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를 시도했는데 프리시즌부터 늘 불안했던 로얄의 뒷공간과 우도지의 뒷공간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공간을 커버하러 내려왔다가 옌센이 방향을 전환할 때 다리를 잘못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다리를 걸어뜨렸기 때문에 VAR 체크를 통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은베모 선수가 키커로 나서서 구석으로 차나오며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5분에는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로얄 손흥민 선수로 이어지는 멋진 연계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배치된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공을 끌고 들어오면서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송에게 기점 패스를 주고 이 공을 히샬리송이 받자마자 수비가 달라붙으니까 슬쩍 뒤로 흘려줬는데요. 뒤에 있던 로얄이 이어받아서 문전까지 진입한 이후 3명의 수비수가 몰린 가운데 반대편으로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인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가 6탄방어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너무 아쉬운 나머지 머리를 감쌌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폼이 탈장 수술에서 회복된 이후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며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36분 계속해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열렸는데요. 헨리의 컵백에 이은 위사의 슈팅이 판더펜을 맞고 굴절되면서 브렌트포드가 2대1로 역전골을 넣게 됩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 시간에 메디슨의 크로스 패스가 수비의 헤더 커트에 이어 뒤로 흘렀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을 때리면서 동점골을 노려봤지만 옆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추가 시간에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성공시키면서 본인의 실수로 실점을 했던 것들을 만회하는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전에만 2대1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난타전이었는데요. 전반 직후 영국 현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와 토트넘 정말 대단한 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바뀌면서 정말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군. 손흥민이 케인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수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 수비에 가담해서 결국 PK까지 내주게 되었네. 손흥민이 PK를 내줬지만 손흥민의 슈팅이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 이번 시즌 정말 기대되는데 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다시 몇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토트넘 수비가 잘했다기보다는 브렌트포드의 결정력이 아쉬웠던 장면인데요. 6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회심의 슈팅이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클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상대 수비를 맞고 흘렀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 쪽으로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가 막힌 궤적을 보이며 엄청난 슈팅을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플레켄 골키퍼가 야신급 선방으로 막아내고 말았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득점엔 성공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75분 페리시치 선수와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페리시치를 투입한 이후에 토트넘은 별다른 공격 기회를 얻지 못하며 종료 휘슬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끈한 축구였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인 토트넘은 아쉽게도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경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케인 선수가 떠난 가운데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뒀던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는데요. 경기 종료 직후 현지 해설진이 한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지 해설진은 오늘 특히 손흥민 선수가 윙 포지션에서 주로 활약하며 주장으로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위치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숙제가 되겠군요. 라고 평하며 손흥민 선수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칭찬하면서 토트넘의 경기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현지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골 결정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이드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며 팀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경기였어 와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통계 기록 기반으로 소파 스코어 평점은 6.7점이었는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사이드 라인을 밟고 움직이면서 거의 윙플레이 위주로만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경기를 하기는 어려웠던 경기였는데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공도 많이 지고 많은 공격 기회도 만들고 있지만 히샬리송 선수도 최전방에 머물러 있으니까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정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고립됐고 손흥민 선수도 사이드 플레이에서 제대로 슈팅 기회를 못 잡으니까 두 선수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다음 경기 홈 개막전은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빅매치이고요. 이어서 8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본머스와 원정 경기로 3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에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긴 했지만 승리를 위한 확실한 전술을 보여주는 데엔 실패했는데요. 남은 경기를 준비하고 또 치러가면서 또 어떻게 완성형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케인 선수가 떠난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추갈려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